제가 그 지인분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그 화두가 뭐였냐면 가난이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가난 얘기가 나와서 또 가난 전문가 가난함의 또 전문 분야잖아요. 제가 또 이제 경험치로는 만렙에 가까운데 제가 이제 특정 도시에 이제 7살 땐가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요. 지금도 그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도시를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한 6살, 7살까지 컸는데 제가 그 도시를 고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도시에서 저는 기억이 다 있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형이 다운증후군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가신 거죠. 엄마하고 이제 형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사는데 형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사는데 형님이 이제 나이가 좀 되면 다운증후군이신 분들이 40을 넘기기가 힘들고요. 보통 심장마비나 이런 쪽으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사망하고 형님이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몇 년 안 있어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사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낳아놓은 자식들의 책임을 지신 거야. 그 오랜 기간 동안 형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머니도 암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이 친구가 그 도시에 있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기 싫었고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향이라 생각했지만 얘는 이 도시에서 경험했던 그 형님과 어머니의 고생만 떠오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근데 와닿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 나중에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걸로 냉큼 갈 겁니다. 갈 건데 그 친구한테는 이 도시가 아픔의 기억과 어떤 괴로움의 어떤 상징이 된 거죠. 뭐 제 남동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도시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다른 쪽의 원인 부모님이 제대로 안 계셨던 것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뭐 아니면은 장애가 있었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었다면 낼 수 있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 사람의 다른 것들을 다 압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농담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집어치우고 세상의 모든 불행들은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잘 안 싸워요. 의외로. 근데 소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희한하게 싸워요. 그 드라마에서나 좀 그렇게 나오지 제 주변에 보통 싸우는 이유가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학원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이게 제일 커. 우리 엄마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지 엄마한테는 100만 원 줬더라. 뭐 이런 거 갖고도 싸우잖아. 결혼한 사람들끼리는.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가난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가난한 습관을 좀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루는 습관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지기 쉬운 사람의 특징이긴 해요. 또 하나가 단발적으로 성공하려는 마인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려주거나 뭐 할 때도 뭐 주식을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왜 쌓아놓고 그런 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회비용을 가르치려면 우선 용돈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용돈 다 썼을 때 끝까지 안 쌓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걔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그 감정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은 지금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감정이 반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샀을 때만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 땡땡 그 헤어드라이기 50만 원짜리 난 그거 있으면은 미용실이 부러울 것 같지 않아 그랬는데 막상 사보면은 그게 돈지렁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경험을 해보고 또 돈이 모여 있어야 내가 나중에 뭔가 큰일이 있을 때 막을 수 있다. 엄마 도와줘가 아니라 공부도 똑같다니까요. 공부도 지금 저 사람 말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밤잠이라도 아껴서 지금 여유 있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고등부 형아들이 공부하는 걸 봐야 돼. 걔네들이 찐 공부하는 거를. 그리고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원래 천재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무조건 자기 주도를 해야 된다 막 이딴 얘기를. 그리고 문과 쪽의 천재면은 문과 쪽은요 솔직히 천재들이 많은 이유가 그게 문과 쪽은 자기 주도가 돼. 글 읽는 게 많아서. 근데 이공계 쪽은 자기 주도가 좀 힘들어요. 그게 경쟁심도 되게 많아야 되고 애가 이악 물고 가야 돼 진짜. 근데 막 문과 이제 천재성을 띄거나 아니면 진짜 막 이과인데 진짜 천재성 띄는 애들은 별로 노력을 많이 안 하는데 자기 주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 공부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 얘는 동생은 이제 자기 주도가 아니라 그냥 약간 뭐랄까 주사가 있는 애야. 주도가 아니라 주사가 있어. 얘는 약간 뭐 술 처먹은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애인데 그 일반적인 애들 보면은 이게 맨정신으로 이딴 얘기를 하는 건가. 막 대화하다 보면 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성이 뭐냐면 말대꾸를 그렇게 해. 말대꾸를 그러면 뭐 하면은 주변 핑계 다 대놓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옛날 얘기한다. 엄마 또 옛날 얘기한다. 막 이러고 앉아있어 애들이. 그러다가 눈에 도끼를 막 떠.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런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팩트를 딱 때리잖아요. 그럼 눈물을 흘려. 즙을자. 아주 선즙 필승이야 아주 그냥. 그럼 엄마가 더 이제 독하게 막 얘기하면 이제 소리 지르고 3단 변신을 한 후 지렁이 발광을 한 다음에 이제 오땡땡 박사님 영접하러 가야지. 정신병 환자처럼. 그 지렁이를 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겨먹을 게 엄마밖에 없는 거야 걔네들은. 얘네들이 애초에 엄마랑 아빠랑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어렸을 때 각인시키기 쉽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듣죠. 보통 막내들은 이뻐가지고 죽어요. 어머님들이. 아직도 막내들 끼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 중고등학생 됐는데도 환장하는 거야 환장. 그게 관리라고. 첫째 때는 안 했잖아. 첫째 때는 왜 안 하는데. 그러면 또 첫째랑 둘째랑 다르대. 아이고 다르게 키우고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애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막 공부도 개판치고 경제관념도 없고 막 이래 버리는 거야. 애가 조금만 하루만 굶어도 뭐 키가 한 3cm 줄어드는 줄 아나 봐요. 유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키 크려면 우유를 마셔야 돼. 멸치가라 먹여요. 멸치. 철분. 아니 시멘트만 있으면 건물이 지어져. 철근이 있어야지. 농담하거든요. 야 문과에도 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왜요? 그래. 걔네들 나중에 너는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손선풍기 틀고 있다고. 알잖아 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거 복수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라고.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뒤처리는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가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애들은 자꾸 미룹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는 어머니 아버님 평생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중에서 지금 아직 어릴 때야 얘가 막 말 잘 들으니까 좀 찡찡대고 엄마한테는 막 눈 쾅 닫고 들어가도 시키면 또 꾸역꾸역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어머니 고등부 딱 들어가거나 중학교 2, 3학년 딱 되잖아요. 사춘기 딱 오잖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줘요. 절대 이해 못하세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 전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연금 계좌도 15세 이후에는 증권사 직접 내방해가지고 애랑 같이 만들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나중에 그거 갖다가 세제 혜택 안 받았으면은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증여세나 뭐 여러 가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세금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이제 경제 교육인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뭐 애한테 뭐 장가 갈 때 아파트 해주고 자동차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집 팔고 폐지 죽고 쿠팡 알바하다가 애들 안 찾아온다고 뭐 나쁜 녀석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아니 자식들은 뭐해 그러면 우리 자식이 바빠서 그래요. 그러고 감싸고 돌다가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아니 지네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부모는 부모가 노후 대비를 하는 거고 요즘에 뭐 그거를 애들을 그걸 해주고 본인이 얼마나 살 줄 알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봤던 또 부류는 너무 가난했어 그 집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부잣집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서 자기 그 주는 거야. 그 배우자한테 계속 이제 증여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증여를 안 한다고. 그걸 왜 내 자식 이름으로 증여를 하지 왜 내가 놈의 이름으로 증여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의 심보나 서름이 없이 산 서름이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간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노력을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핑계가 많은 거야. 핑계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모아요 님께서 선생님 제가 바라는 남편상이십니다. 과찬이세요. 몇 년생이신지요? 제 집 바깥 남자랑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어쩜 마인드가 이리도 다른지. 없이 살아도 다 똑같진 않은 듯. 없이 산 서름 때문에 채워주려 점점점. 불경기로 꼬꾸라진 이제사 조금 정신 차리는 남의 편.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애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아직 정서상 엄마라는 분은 양육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한데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들
남자들은 저는 그거를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효자짓거리 좀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으로서의 어떤 무게를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속색이냐 말이야. 애초에 속색이지 말든가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도 답답할 정도로 하면 안 돼. 뭐 어떤 분은 지금 차남이나 삼남 정도 됐는데 무슨 장남처럼 꼴값을 떨는 분들도 계셔. 내가 보면. 나도 그 마음은 알거든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이 시키는 거 어렸을 땐 다 했거든. 근데 아는데 나 효행상도 받았어 그때. 근데 그게 부인 입장에서 보면 인정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로 꾸린 가정이 있잖아.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지. 만두맘님께서 저는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공장, 식당 다니면서 오빠랑 저 힘들게 키우셨어요. 굶을 정도로 힘들게 살진 않았지만 풍요롭진 않았기에 선생님 마음이 공감되네요. 중학생 때 친구들 매점에서 만난 거 사 먹을 때 저는 항상 100원짜리 요구르트만 사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풍요로워서 아까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 경제관념 신경 쓰고 돈 함부로 막 쓰지 말고 물건 살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언덕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가 있어요. 다짐하고 2달 만에 후회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덜 가난하게 살려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나만 왜 가난하지? 나만 왜 이게 이러지? 이거를 이제 나만 왜를 버리고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잣 같습니까 그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냐가 아니라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그지 같은 처우를 받는 이유는 내가 돈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열심히 벌고 내 기능을 올리고 내 기능을 올린 만큼 월급을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월급을 좀 적게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규칙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월급을 좀 적게 받는다는 걸 알고 나한테 좀 설설 기는 원장들한테는 그건 제가 오케이를 했어. 근데 그런지 모르는 원장들한테는 가차없이 제가 이직을 했어요. 급여를 올릴 때마다 더 많은 기능을 장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은 강의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의 강의는 계속 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계속 첨가되게끔 운영에 관련된 스킬들이나 홍보에 관련된 스킬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학원 강사들한테 일부 그냥 좀 3단 변신 같은 원장들이 그런 것까지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홍보는 어떻게 하나 네가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지가 원장이면 지가 좀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원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맨날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면 좀 좋아요. 근데 막 와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이런 사람들은 우선은 애 앞에서 절대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더럽게 많으면서 막 이재용 씨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는 멋있지. 이건 개멋있지. 근데 개뿔 봤을 때 뭐 이렇게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멋있는 척을 하려고. 돈 중요해요. 중요하고 물건을 사는 거 자체를 저는 이제 저 피규어를 모으는 거 자체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저거 모으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요. 저거 모으면서 술, 담배까지 하는 새끼들은 양심 진짜 병풍 뒤에 가 있는 거야, 진짜. 걔는 돌아가신 거 제사상에 올라갔어, 진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취미 생활을 할 거면 안 좋은 걸 빼시는 게 좋아. 이때 선택과 집중이 있는 거야. 포기할 게 포기하셔야 돼.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친구 안 만나야지. 그럼 취미 생활 해도 되지.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취미 생활 하면서 그것도 거기서 술, 담배까지 같이 해. 백날 가난한 거야. 그리고 어떤 자산이든 뭐 부동산을 사든 어떤 뭐 내가 적금을 붙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했을 때를 상정하고 자녀를 키울 때를 상정하고 그리고 그걸 상상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돈이 모여요. 집도 왜 나 혼자 살면 원룸 살아요. 근데 나 혼자 말고 내가 같이 살 그런 집. 왜냐면 그런 집이 비싸. 그런 집이 비싸. 방 여러 개 있고 이런 게 비싸. 아파트 뭐 이런 거. 내 부인이 좋아할 집. 내 자녀가 살면 좋을 집.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좋아지는데 자꾸 요즘에 후배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나 혼자 살 거니까 돈 이만큼 모은 다음에 원룸 살면서 차만 좀 좋은 거 끌면 되지 않을까? 야, 차는 감가상각 되는 거고 원룸이 잘 팔리겠냐? 야, 원룸 말고 아파트로 들어간 그건 너무 넓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너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사야 되지. 그럼 가족이 생기면 너 원룸 팔아야 되잖아. 맞아. 그래. 원룸 제대로 팔리겠냐? 안 팔리지.
근데 그 아파트 살려고 보면 그거 더 비싸져 있겠지. 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너의 자산을 투자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돈을 더 모은 사람들은 솔직히 기혼자들이 돈을 더 많이 모으거든요. 웃기게도. 돈을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억울한 게 많으면 안 돼.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한 이유도 백신 맞아서 그래요. 저. 원인 못 찾았어요. 그것도 이제 억울한데 그 억울하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국가에서 제대로 인정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못 걸었을 때는 진짜 피눈물을 흘렸었는데 저 못 걸었었거든요. 한동안. 그냥 기어 나갔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척추도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던 건 죄가 아니다. 가난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거지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함을 극복하려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험적인 거, 뭐 한방에 뭐 이런 거 하시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알겠는데 사업하다 망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거는 그래가지고 더 가난해지는 거는 제가 뭐라 못하는데 그건 도전을 했으니까. 근데 가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계속 가난한 이유가 남 탓이고 주변 탓이고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요. 그거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완전 진짜 가난한 마인드인 거야. 그런 마인드는. 자기 인생을 그 한정된 자기 인생을 그런 마인드면요 제대로 즐기질 못해. 아니 돈이 없어도 인생은 즐길 수 있어. 근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다고. 그런 가난한 마인드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가난한 마인드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같은 세상이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여요.